안녕하세요. 67살 박미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건강하다고 믿고 해왔던 습관이 사실은 제 몸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처럼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안에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유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당불내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평생 뼈 건강을 위해 마셔온 우유가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우유를 처음 접한 건 어린 시절이었어요. 1960년대 중반, 저희 집은 부산 영도에서 아버지가 작은 생선 가게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흰쌀밥도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고 우유는 정말 꿈의 음식이었어요. 학교에서 가끔 부잣집 아이들이 우유를 가져와서 마시는 걸 보면 정말 부러웠어요. 하얀 우유가 그렇게 신기하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께 우유 사달라고 졸랐지만 어머니는 항상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부터 우유는 제게 꿈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20살에 지금의 남편 성호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도 저처럼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첫째 준호가 태어나고 2년 뒤에 둘째 민호까지 낳고 나니 정말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 키우려면 우유를 꼭 먹여야 한다고,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칼슘이 풍부해서 뼈와 이가 튼튼해진다고요. 저도 어릴 때 우유를 못 먹어서 키가 작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만큼은 꼭 우유를 먹여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우유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받아오는 월급으로는 매일 우유를 사주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네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파마 보조로 시작해서 몇 년 후에는 제법 손님들이 찾는 미용사가 됐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우유 사기였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씩 꼭 마시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어릴 때 못 마셨던 우유를 내 아이들은 매일 마시고 있구나. 이제 우리 집도 남부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용실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건강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특히 나이 드신 손님들은 칼슘 부족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골다공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가 약해지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매일 우유를 마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손님들께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우유만큼 좋은 칼슘 공급원이 없다고, 매일 꾸준히 마시면 뼈 건강에 정말 좋다고요. 40대 중반이 되니까 주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종합검진을 받아봤어요. 대부분 결과가 좋았는데 골밀도 검사에서 살짝 수치가 낮다고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더욱 심해진다고요. 그러면서 칼슘 섭취를 늘리라고 하시면서 우유를 하루에 2잔 정도 마시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내가 평소에 하던 것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우유를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저녁 자기 전에 한 잔씩 꼭 챙겨 마셨어요. 남편도 저를 따라서 함께 마셨고요. 우유를 마시는 게 정말 습관이 됐어요.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지면 불안할 정도였어요. 마트에 가면 제일 먼저 우유를 사고 어떤 브랜드가 더 영양가가 높은지, 저지방이 좋은지 일반 우유가 좋은지 계속 연구했어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저도 60이 넘어서 미용실을 정리했어요. 시간이 생기니까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우유는 물론이고 칼슘 보충제도 따로 먹고 뼈 건강에 좋다는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50대 중반부터인가 가끔씩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조금씩 심해졌어요. 우유를 마시고 나면 1시간 정도 후에 배가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서 불편했어요. 가끔은 설사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도 우유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주변 친구들과 만나면 건강 얘기가 주된 화제였어요. 영자 언니는 홍삼이 좋다고 하고 순이는 유산균이 최고라고 하고 각자 자신만의 건강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유만큼은 모두가 인정하는 건강식품이었어요. 특히 영자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인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더욱 열심히 우유를 마셨어요. 하루에 3잔씩 마신다고 자랑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질 수 없어서 저녁에 1잔 더 마시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을 정리하고 나니까 정말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침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특히 우유는 절대 빼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속이 더 불편해졌어요. 하루에 2~3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고 배에 가스가 차서 항상 더부룩했어요. 밤에 자다가도 배가 아파서 깨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나이 탓이려니 하고 참았어요. 작년에 첫째 며느리가 딸을 낳아서 손녀 서연이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정말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과학을 특히 좋아해서 늘 궁금한 걸 연구하고 다녀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우유 마시고 나면 화장실에 가느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그런 걸 다 관찰하고 있었다니요. 서연이가 말하길 할머니가 우유 마시고 나면 꼭 1시간 정도 후에 화장실에 간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표정이 좀 아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봤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며칠 후에 서연이가 학교에서 배운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당불내증이라는 게 있다고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병이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우유가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니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서연이가 말하는 증상들이 제가 겪고 있는 것과 너무 비슷했어요. 우유 마시고 배 아픈 것, 가스 차는 것, 설사하는 것 모두요. 서연이는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어요. 간단한 검사로 유당불내증인지 알 수 있다고 만약 맞다면 우유 대신 다른 방법으로 칼슘을 보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고생한 게 생각나서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니요. 의사들도 우유 마시라고 했는데 중학생인 손녀 말이 맞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서연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의 믿음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계속 아픈 것보다는 확실히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종합병원 소화기내과에 예약을 잡았어요. 가는 길에도 계속 고민됐어요. 정말 우유 때문일까? 만약 맞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뼈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걱정이 많았어요. 의사 선생님께 그동안의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언제부터 배가 아팠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심한지, 가족력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우유를 자주 마시느냐고 하시길래 매일 2잔씩 20년 넘게 마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유당불내증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서연이 말이 맞는 건가 싶어서요.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유당이 들어있는 용액을 마시고 시간대별로 숨을 불어서 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만약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수소 농도가 높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받는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한편으로는 빨리 원인을 알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우유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생 먹은 걸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유당불내증이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선생님의 설명이었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우유를 마셔도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설사로 인해 다른 영양소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뼈 건강을 위해 마신 우유가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선생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유당불내증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질 수 있고 특히 아시아인에게 흔한 증상이라고요. 어릴 때는 괜찮았다가 성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괜찮았던 거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장에 염증이 생기면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도 방해받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열심히 챙겨 먹은 영양제들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허탈했어요. 선생님은 당장 우유를 끊고 대신 다른 칼슘 공급원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멸치나 시금치, 브로콜리, 참깨 같은 것들로도 충분히 칼슘을 보충할 수 있다고, 요즘은 유당이 제거된 우유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항상 가득 채워놨던 우유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0년 넘게 매일 마셔온 우유를 이제 더 이상 마실 수 없다니요. 그날부터 우유를 끊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마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갑자기 끊으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유를 끊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복통과 가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주일이 지나니까 거의 사라졌고요.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동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증상들이 우유만 끊었는데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서연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중학생이 할머니의 병을 찾아낸 거잖아요. 남편 성호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우유를 마셔왔는데 갑자기 끊는다니까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자기도 한번 검사 받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준호는 바쁘다면서 대충 듣고 넘어갔지만 민호는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자기도 가끔 우유 마시고 속이 불편할 때가 있다면서 검사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서연이 반응이었어요. 할머니가 건강해졌다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걸로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앞으로도 건강에 관심 있는 걸 배우면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우유를 끊고 나서 새로운 칼슘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음식들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멸치볶음도 자주 해먹고 시금치 나물도 매일 먹고 참깨를 갈아서 밥에 뿌려 먹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우유만큼 효과가 있을까 걱정됐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음식들의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결코 적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서 더 좋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두유도 시도해봤어요. 콩으로 만든 거라 유당이 없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칼슘이 강화된 두유도 있어서 그걸로 바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소화가 편해진 거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개운하고 하루 종일 속이 편안했어요. 밤에도 배 아파서 깨는 일이 없어졌고요. 영자 언니를 만났을 때 제 경험을 얘기해줬어요. 언니도 가끔 배가 아프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제가 좋아진 모습을 보고 나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자 언니도 결국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유당불내증이었어요. 언니는 저보다 더 심했나 봐요. 우유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두유를 함께 마시며 건강 얘기를 해요. 동네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얘기해줬어요.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모두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몇 분이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 중에 2분이 유당불내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우유를 끊고 나서 정말 좋아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경험한 걸 나누어서 다른 분들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건강 상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요. 우유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제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원인을 찾고 나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맞는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고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서연이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고 젊은 세대의 지식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유 없는 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는 두유 한 잔, 점심에는 멸치볶음이나 시금치 나물, 저녁에는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꼭 먹어요. 칼슘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편해진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우고 하루 종일 속이 편하네요. 밤에도 깊게 잘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컨디션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았어요. 우유를 끊었으니까 혹시 나빠졌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영양 흡수가 더 잘 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는 주변 분들께 꼭 말씀드려요.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요. 특히 나이 들어서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자주 있으시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저처럼 평생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이 실제로는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그게 진짜 건강관리라고 생각해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이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되면 젊은 세대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의학 정보나 영양학 지식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서연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상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만약 우유를 마시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이 있으시면 꼭 한번 유당불내증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검사로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맞춤형 건강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현명한 건강관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우유 대신 두유와 다양한 칼슘 식품으로 더 건강하고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시면서 정말 맞는 건강법을 찾으시길 바라요.